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LG화학이 명절 전날인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늘 급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LG화학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LG화학에 대해서 그 물적 분할로 인해서 이날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전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현재 LG화학을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몇 주 동안 이 LG 화학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변화가 없어요. 저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태도예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요.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한결같은 저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해석, 저의 어떠한 그러한 이제 분석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한결같은 태도와 그런 생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에 주가 떨어질 때 저의 그 어떠한 그런 긍정적인 뷰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렸을 때 요거 좀 많이 먹었습니다. 댓글로 요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쌍욕 하시는 분들은 다 차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댓글을 많이 남기셔도 다시는 이제 열리지가 않습니다. 네. 쌍욕은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은 생각이 다른 거를 말씀하시면 되지. 그렇게 뭐 아무런 이제 의미 없는 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재 이 물적 분할이 이번에 이사회 발표 날, 아니 언론 보도 날 이사회 발표 날이죠. 이때 지수가 이때는 그렇게까지 안 좋지 않았어요. 지수는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전부터 좀 꺾이고였고 그 전주는 이제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 괜찮을 때 혼자 많이 떨어졌죠. 이틀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화가 난 점은 이제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다. 이거는 이제 그 LG 화학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어떤 그 몇 대 몇 비율로 에너지 솔루션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전용 이제 회사하고 그 이제 LG 화학이랑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비례해서 좀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그런 형태인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LG 화학이라는 이 커다란 이제 그 회사가 모기업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 자회사로 따로 법인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변한 게 없죠. 이제 사업부였다가 이제 자회사가 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망감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연결 재무제표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제 실망감은 이게 나중에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하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2차 전지의 LG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려면은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다라면은 당연히 이 지주사의 그런 어떤 수급의 역할은 좀 줄어든다. 여기는 수급이 이제 오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LG 화학의 경우 지금 시가총액이 44조인데 막상 이제 LG의 전체적인 이제 지주사인 LG는 시가총액이 12조밖에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지주사 자체는 그 어떠한 그 강한 자회사, 주력이 되는 자회사보다 좀 이제 가치를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이라는 종목 자체가 조금 이제 그 지주사로 되면서 약간은 이제 뒷방 그런 이제 노인 것 같은 그러한 좀 형태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우려. 네, 우려가 이제 있다. 요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렇게만 이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우선은 첫 번째로,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리고 이것뿐만, 수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LG 그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해서 뭐 지분을 70%만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분 70% 이외의 30%는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공모해서 뭐 다른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LG 화학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분이 희석이 된다라는 우려죠. 100% 가지고 있다가 70% 갖게 되니까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서야 좀 이제 한 1, 2주 지나고서야 제 설명이 이제 조금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회원님들. 그때 당시에는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싶으셨을 텐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진짜네. 진짜 주가가 그렇게 흘러가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가 먼저 볼게요. 주가로 놓고 봤을 때 이때가 이제 17일인가 16일 이제 어떠한 그 이슈가 된 게 9월 16일이죠. 이때 코스피 지수 좀 볼게요. 이때 이제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빠졌는데 2450에서 2000 종가 2412 정도 한 1%에서 2% 정도 빠진 정도였어요. 코스피는.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코스피 1, 2% 빠질 때 14% 이상 하락했어요. 굉장히 크죠. 이가 결국에 시장 하락보다는 이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다라는 건데 그 이후로 보면 또 이제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요 이틀 동안은 이거밖에 안 빠졌지만은 이후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이 이틀 빠진 거와 비교도 안 될 몇 배로 더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이틀 반등 나오는 건데 LG화학 볼게요. LG화학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틀 빠지고 오히려 코스피 하락할 때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할 때 요 저점 보이시죠? 저가가 한 62만 5천 원, 62만 원에서 이제 60만 원대 초반 요 가격대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62만 원 선을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피 이틀 동안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하락했어요. LG화학 이틀 동안 이렇게 하락하고 나머지 이제 그 시장 하락 동안 이만큼 빠졌어요. 오히려 지지해주는 모습이에요. 거의 안 빠졌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 반등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오늘만 한 4, 5%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캔들이 파란색이어가지고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시초가가 플러스 5.2%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캔들 색깔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특히나 요즘 그 주식 초보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 물적 분할이 뭔지 인적 분할이 뭔지 뭐 지분 100% 자회사 의미가 심지어 저는 깜짝 놀란 게 지분 100% 자회사라는 그 개념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뭔가 뉴스가 나왔다.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주가가 떨어지고 개인이 욕한다. 이거만 보고 이거 악재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악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하락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런 하락 안 나오고 바로 이렇게 갔으면 좋았겠지만은 뭐 발표한 건 어쩔 수가 없죠. 발표를 한 거고 그 뒤로는 주가가 잘 버텨주다가 이렇게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중이고 저는 뭐 지금 당장 주가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하지 않고 상승할 거라 생각은 안 해요. 자연스럽게 시장 따라서 지수 따라서 상승과 반복은 반복해서 갈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이게 진짜 악재였어요? 저는 이걸 악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께서 이것을 이제 악재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악재라고 한다라면은 이틀 빠지고 안 빠질까요? 지금 일주일 넘게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등 추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일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또 외국인의 매수세. 외국인이 16일부터 매수한 수량 보세요.
금액 보세요. 매수 금액. 수량으로 보시면 이만큼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악재면은 기관은 뭐 눈치 보면서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도 이제 매수를 나름 많이를 했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연기금도 그렇고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기관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고 개인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게 악재면은 정말 이제 악재였으면은 하락이 이틀 만에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더 하락을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뭐 퍼센트를 떠나서 하락일, 추세, 기세 이런 게 많이 꺾였을 겁니다. 이렇게 반등 안 나옵니다, 회원님들. 이게 진짜 악재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가가 오르네 하락하네를 떠나서 이게 악재인가 아닌가를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만약에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을 하는 순간 LG화학은 아무래도 지주사가 돼버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하면 악재죠. 매수의 수급 자체가 이쪽으로 쏠릴 거고 LG화학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기랑 이거랑 같이 있으면 여기에 투자하지 여기에 투자 많이 안 하거든요. 여기에 투자하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2021년 말이 될지 22년이 될지 2023년이 될지 뭐 24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나스닥까지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 나스닥 가서 상장하면요 우리가 그 해외 주식 사는 거예요. 코스피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뭐 좀 우리가 접근이 쉽잖아요.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좀 이제 이왕 투자할 거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이제 우리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도 있기 때문에 기관이 이제 어떤 그 국내 주식을 담아가는 퍼센트가 코스피에 다 같이 있으면은 이왕이면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뭐 많이 이제 그 쏠리겠죠. 하지만 만약에 나스닥 가버리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나스닥 가서 상장하면은 수급적인 면으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적인 얘기 말고. 기관도 많이 매수 안 합니다. 해외 주식 매수하듯이 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솔직히 이 해외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많다 하는데 이게 국내 주식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비율이. 국내 주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하면은 수급적으로 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 나스닥에 있는 해외 주식 매수하기가 좀 그러니면은 이제 지주사인 LG 화학을 대신해서 투자하는 그런 좀 연속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나스닥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수급 이탈이 의외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뭐 코스피에 상장하면은 좀 상장하는 순간부터는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좀 말이 길어졌으니까 좀 사업적인 면에서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